베르셀리 부인 집에 묵고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을 사귀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소용이 되겠지 하고 그대로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멜라레드 백작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인 겜이라는 사보아의 신부를 가끔 찾아갔었다. 아직 젊고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식이 있고 청렴하며 지식이 또한 풍부해서 내가 사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찾아간 목적에서 본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고 내 일자리를 구해줄 만큼 신용도 넓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이상의 소득, 나의 일생에 도움이 될 귀중한 소득, 즉 건전한 도덕의 교훈이라든가 올바른 이성의 지침 같은 것을 얻었다. 지금까지 내 취미나 사상의 계속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나 내 자신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 아실러가 아니면 때르시듯 즉 영웅이 되었다가 무례한이 되었다가 했다. 겜씨는 주의 깊게 나를 바른 위치에 서게 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잘 보도록 유도했으며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용기를 꺾는 일은 없었다. 나의 천성과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그런 것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가 나타나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러한 천성과 재능은 그가 보기에 출세의 계단으로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출세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된 관념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인생의 참모습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 역경에 처해서 사려 깊은 사람이 언제나 행복을 향하는 방법을 알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바람을 따라 달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이유, 사려 없이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사려는 어떤 경우에도 따라다니게 마련인 까닭 등을 내게 가르쳤다. 남을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현명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나의 위인 숭배열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가 한 말로서 한 가지 기억에 되살아난 것은 사람이 누구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면 위로 오르려는 사람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 말이다. 이 너무도 참된 조금도 과장이 없는 관찰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크게 도움이 되어 평온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깨우쳐 주었다. 그는 도의의 참된 관념을 처음으로 내게 주었다. 도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의 과대망상적인 정신은 일수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숭고한 미덕에 감격했다고 해서 사회는 그걸로 통하지 않는다. 너무 높은 곳에서 뛰는 사람은 전락하기 쉽다. 작은 의무의 실천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데는 영웅적인 행동에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명예나 행복을 얻는데도 그렇게 하는 편이 상책이다. 늘 남에게 존경을 받는 편이 어쩌다가 크게 칭찬을 받기보다 얼마나 나은 것인지 모른다. 그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인간의 의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그 근본 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길이 길이었던 만큼 이야기는 자연 종교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말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성실한 겜씨야말로 그 태반은 저 사보아인 보좌 신부의 본인 것이다. 다만 조심성이 많아서 이야기는 훨씬 소극적이었으며
어떤 종류의 것은 그다지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하기야 씨가 말한 처세훈, 개인적인 감정, 의견 등은 똑같은 것이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충고까지 모두 뒷날 내가 책에서 공개한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그 주된 뜻이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그 당시의 담화 내용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그저 시의 사려 깊은 교훈이 처음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나 내 마음속에서 도덕과 신앙을 기르는 싹이 되어 그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고 장차 열매를 맺기 위해 보다 정다운 손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만 말해 둔다. 당시 나의 개종은 조금도 확고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실증이 나기는커녕 명석하고 소박한 점에 마음이 끌렸고 특히 진심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고 기뻤다. 나는 금방 남을 사랑하는 인간이며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그가 좋은 일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좋은 일을 해 주려 했다는 경우가 언제나 많다.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육감은 대개 틀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갬씨가 정말 좋아졌다. 나는 시의 둘째 제자라고 해도 좋았으며 이 점은 우선 무엇보다도 못난 사람이 한가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불선을 막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어느 날 뜻밖에도 라로크 백작에게서 나를 부르러 왔다. 아무리 찾아가야 말을 할 수가 없어 진력이 나서 가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나를 잊어버렸거나 나쁜 인상을 갖게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백작은 내가 그의 숙모 곁에서 기꺼이 일을 하고 올바르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새삼 보아왔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숙모에게도 말했었고 이제 또 내가 생각도 않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내게 해온 것이다. 반갑게 나를 맞아 하는 이야기는 막연한 약속으로 그 자리를 얼버무린 것이 아니고 나를 취직시켜 주려고 늘 애를 써왔다.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 이제 길을 터놓았으니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돌봐주려고 하는 집은 유력한 명망가로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보호자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먼저 번처럼 단순한 종복 대우를 받겠지만 마음가짐과 행동 여하로 그런 자리에 놓아둘 사람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 물론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으니 처음 가졌던 빛나는 희망이 여지없이 배반당하고 만 느낌이었다. 시시해. 역시 또 종노릇이란 말이지. 나는 분해서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이내 그런 기분은 나의 자신이 싹 씻어가 버렸다. 걱정 안 해도 그런 지위에 벌써 앉아있는 거나 다름없는 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어서다. 라로크 씨는 나를 구봉 백작에게 데리고 갔다. 그는 왕비의 시종장으로서 유명한 솔라르 집안 당대의 주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